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츠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4월 15일 금요 경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상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민병철 의원, 이경국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금요 예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편성 강도 부분이 가장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을 민병철 의원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느덧 5주 중에 3주차 경마로 접어드는 이번 금요 경마입니다. 하위 등급 경주에서는요, 역시 주목을 받을 마필 중에서 옥석을 좀 가려내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 항상 그렇습니다. 당일날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마필들이 졸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예시장 컨디션이나 체중 증감 현황 그리고 분위기까지 모두 파악해서 인기마에 대한 옥석을 가려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더군다나 상위 등급 마필들의 경주에서는요, 당일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금요 경마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객관적으로 이제 전개상으로 유리한 마필이 존재할 수 있고요. 보여준 흔적으로 능력 우위로 평가되는 마필이 있을 수 있는데 컨디션은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기량차가 크지 않다. 전개 상황을 추리하기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일단 혼전도가 높다.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데 금요일 경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혼전도가 좀 높다라고 평가되는 경주들이 상당수 포진이 돼 있습니다. 해당 경주에서 차근차근 그러한 부분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짝수 경주죠.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300m) 국내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8마리 3세 이상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도 있습니다. 5번마 스마트킹, 그리고 7번마 라온 벤트리, 4번마 영광의 바다는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죠. 고요한 질주도 영광의 바다하고는 이미 또 겨뤄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5번마 스마트킹, 아무래도 이제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그런 마필로 판단이 되고 편성이나 전개 상황으로도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는 6등급 경주에서만 시행하는 별정 C형 조건의 레이스입니다. 3세마에게는 순말 거세마 55kg의 부담 중량, 그리고 4세 이상 마필에게는 순말 거세말 56kg의 부담 중량이 부여되는데요. 앞말에게는 공희 2kg의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가 중량이 부여가 됩니다. 최근 3번의 경주 내에 2착 입상이 있는 마필에게는 1kg의 부담 중량이 좀 더 부여가 되고요. 최근 3번 경주 내에 3착한 마필 경험이 있는 마필에게는 0.5kg의 부담 중량이 더 부여가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5번 스마트킹이
가장 먼저 선두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편성이 상당히 편해졌어요. 초반 전개를 그동안 5번 스마트킹은 선행으로 레이스를 편하게 레이스를 운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단독 선행이네요. 전개까지 수월해진 5번 스마트킹이고요. 자, 7번 라운벤트리. 작년 11월에 데뷔전에서는 늪발로 경주를 망쳤는데요. 12월 경주 이후에도 계속 스피드가 부족했는데 직전부터 초반 선두 가담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향상된 말이에요. 이번에 5번 스마트킹을 제외하고는 초반이 빠른 말이 없습니다. 7번 라운벤트리가 수월하게 이번에는 2선에 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3선 후미에 내측의 3번 페르난도와 자, 6번 고대 이 두 마리 마필 공이 최근에 출발이 불안정한 가운데 좀 아쉬움도 있었는데 여튼 5번과 7번의 마필을 보내놓고 요 3번 페르난도와 6번 고대는 3선 이후에 자, 후미권에서 차분하게 추격에 채비를 갖출 것입니다. 자, 5번 스마트킹입니다. 작년 10월 데뷔 후에 5번의 경주 모두 착승권 성적으로 꾸준함은 보였습니다만 달리 말하면은 결정력 부족 현상을 나타냈었죠. 하지만 직전에는요 내측 게이트 배정에 자 당시 내측의 찬란한 에이스를 앞선에 보내놓고 2선 응수하면서 내선 최적의 선입전을 펼치면서 첫 번째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경주부터 망사 눈가면 승인 장구를 착용하면서 한결 주행 안정화까지 도모된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5번의 스마트킹 따라가는 전개가 아니라 아예 초반부터 최전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칠 수 있겠죠. 금상첨화입니다. 자, 7번 라운벤트리입니다. 데뷔 초에는 출발 이후 스피드가 현저히 부족한 가운데 고배를 마시기도 했는데 자 직전에는요 출발 이후 상당히 좋았어요. 출발이 2선 외곽 붙여나가면서 선입전을 펼쳤는데 당시 좀 더 앞선에서 레이스를 수월하게 선행선입으로 펼쳤던 마필을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3착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요 이 5번 스마트킹을 제외하고 빠른 말들이 없어요. 7번 라운벤트리는 가장 수월하게 여타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2선을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힘 소진 덜한 상황에서의 2선 선입전 상당히 전개가 유리해졌죠. 3번 페르난도입니다. 이미 2월 14일 1300m 입상 전력이 있는 말이에요. 자 직전에는 기립 늪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편하게 진로 선택하지 못하고 밀어 중속 내서 내측 자리 잡고 최선의 질주를 펼쳐보았습니다만 자 아무래도 초반 다소 무리한 듯 내측 자리 잡는 과정에서 힘 소진이 있었던 듯합니다. 직선에서 무뎌졌는데 이번에는요 팔두 단촐한 편성에 5번과 7번 빠른 말들 제외하고는 그리 레이스가 흐름이 빠르지가 않아요. 3번 페르난도는 내선 2, 3선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생긴 말이고요. 6번 고대 역시 출발 후 스피드가 다소간 부족해요. 하지만 직선에서의 막강한 한발 능력을 보유한 전형적인 추임마로 보입니다. 직전에는 많은 주목을 받고도 출발 자세 불량으로 인해서 이 코너 돌기 전까지 최후미에서 불리한 전개를 펼쳤죠. 종반 끝걸음만 남긴 채 아쉬움을 남겼는데 당시 경주 후에 6번 고대는요 이 출발 심사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4월 2일 날 출발 심사를 받았는데 통과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총 6차례 출발 연습을 시행하면서 이 발주 불안성을 보완하고 나옵니다. 6번 고대 이번에는 매끄러운 출발과 정상적인 전개 양상이 기대가 돼요. 결과적으로 자 직전에 2선 선입전으로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개까지 편해졌습니다. 5번 스마트킹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펼칠 입상 유력마로 보고 있고요. 역시 7번 라운벤트리도 이번에는 수월하게 2선 선입권에 자리 잡고 레이스를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직전에 아쉬운 3착 이번에 만약 7번 라운벤트리가 되겠고요. 자, 내선에서 무리 없이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 기대가 되는 3번 페르난도. 자, 수차례 출발 연습으로 출발까지 보완하고 나온 6번 고대. 매끄러운 출발과 마지막 한 박자 빠른 스퍼트 기대가 되는 마필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이미 현등급 단거리 검증 전력이고요. 이번에는 선행이라는 아주 달콤한 전개까지 펼치게 될 5번 스마트킹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뭐 8마리 단촐한 편성 그중에서도 5번마 스마트킹은 전개상으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마 라운벤트리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에
오카베 기수가 출발부터 결승점까지 채찍으로 독려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승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든데 화이팅이 아주 좋았던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경국 위원은 또 어떤 시각으로 풀어줄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4경주는 저는 민명철 위원이 전개도와 함께 풀어준 의견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 없이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어요. 아마 눈여겨보시면 추천 마번조차도 사실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MC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번 4경주는 전개적으로 가장 좋은 스마트 킹에게 저도 한 표를 던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편한 단독 선행이다. 뚜렷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외에는 경쟁 상대가 없다면 스마트 킹은 이번에 첫 우승 도전까지 가능한 저 또한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5번마 스마트킹은 두 분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이번 경주에서는 정말 우승의 기회를 잡은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번마 페르난도, 6번마 고대. 이 페르난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기립늦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꼴찌 전개하고 꾸역꾸역 뛰긴 했습니다만은 패인의 요인이 됐을 것이고 6번마 고대 문제 마필이에요. 출발이 매끄럽다면 기본기상으로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최근 경주에 계속 발조 고착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순치되면 출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발주 고착 부분은 이 마필을 응원하는 이 팬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관계자분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열이 조금은 좀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판단되는 4경주였습니다. 민명철 위원의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화면에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민명철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산 5등급 12마리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마리수는 12마리. 그렇지만 편성 강도로 봤을 때는 인기마 접전 구도 양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마필을 또 주목하고 있는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부산 경마에서는 금요 일요 경마 이 적재적소의 승부처에서 이제 좋은 결과로 찾아뵙습니다. 고배당 경주에서는 그 조합 미스로 좀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만요. 자, 1.5배를 꺾고 월드 챔피언의 고속 질주 8배짜리 적중해 드렸고요. 또한 2.1배짜리 최저배당 대끼리를 꺾고 로켓 블레이드의 언블래킹 허티 한 방으로 복승 8배짜리 알짜배기 배당 적중해 드렸습니다. 1호 경마에서는 모두가 주목했던 돌아온 연패를 뒤로 돌려놓고 다이나믹 대시를 놓고 한 방으로 메인 승부 쌍승식 57.3배까지 정확하게 메인 승부 한 방으로 적중해 드렸는데요. 적중의 경주보다는 적중하지 못해드렸던 경주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아쉬움 이번 주 확실하게 더욱더 만회해드릴 수 있는 부산 경마 5경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능력의 마필들이 중구난방 배당판을 형성해 나가는 레이스예요. 일단 2번 블랙테트라입니다. 데뷔전 우승 이후에 직전에 1400거리 첫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이 경주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흙탕물이 튀기는 그런 주로 첫 경험할 때 약간 경주력 저하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당시 블랙테트라는요, 이선 따라가면서 선두권 추격에 나섰습니다만 코너에서 약간 코너링이 삐져나가서 코너 외곽을 상당히 좀 많이 돌았어요. 약간 좀 주행 불량기를 보였고 당시 주로 컨디션의 영향이 아니었나 봅니다. 마필 내재 능력은 충분히 기본기가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경주 1300m 거리의 내치 게이트 배정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편성, 충분히 입상한 자리는 지켜낼 마필로 봅니다. 자, 11번 임패션 드 마린 작년 봄에 1,400m까지 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요. 작년 6월 경주 이후에 부종, 열창 등으로 6개월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복귀 후 올해 2월 경주부터 1,300거리 연투를 이어가면서 완벽하게 입상 시 컨디션을 회복한 말이에요. 이번에도 다시 연투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말이 11번 임패션 드 마린이고요. 자, 직전에 전개 미스로 좀 아쉬움이 있었죠. 9번 영광의 신화, 선행은 나섰습니다만 무리한 선행이었는 듯합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내치게 2번 블랙타트라도 빠르고, 자, 하지만 과거 경합성 선행 조건에서도 이겨내고 입상을 차지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 초중반 힘한배를 얼마만큼 선두권에서 잘 해주느냐가 이 9번 영광의 신화의 입상 성패를 가늠할 것 같습니다. 자, 4번 끝판질주 내치 게이트 배정의 2선, 내선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한 만큼 4번 끝판질주까지 말씀드려 보는데요. 자, 현장에서도요. 2번 블랙테트라 너무나 여건이 좋습니다. 내치 게이트 배정이고 주로도 정상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선두권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2번 블랙테트라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말로 거론드려 드리면서 현장에서도 2번 블랙테트라를 축으로 후차기 상당히 난전입니다. 자, 어느 마필을 주력이냐, 어느 마필을 후공 방어로 가느냐. 자, 정확하게 결정 내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2번 블랙테트라의 가장 함께 들어올 높은 확률이 있는 그 마필로 선정해서 높은 환수를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2번 블랙테트라가 게이트 2점까지 감안했을 때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편성이고 9번 영광의 신화, 11번 임패션 드 마린 두 필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편성 같은데요. 가능한 한 압축해서 적중을 이끌어내야지만 환수가 나올 듯하죠.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해서 투자 가치 있는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교차 6경주 1,400m 한라마 1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죠. 정상 출전을 하는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출주 주기를 좀 놓친 마필들끼리의 경주가 될 듯한데요. 정상 출전 마필은 7번 초원의 빛, 일주일 만에 출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휴양 공백이 있는 마필도 있고 6주, 4주 이렇게 공백 3주까지 있는데요. 과연 컨디션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민병철 의원께 먼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6경주는 1등급 레이스에다가 1,400m 경주거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1,400m 레이스는 스타트 지점이 1코너예요. 자, 내치 게이트 배정의 선행마에게 가장 전개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1,400m 레이스입니다. 선행마 딱 한두 눈에 띄네요. 2번 댄싱퀸입니다. 이 출발 이후에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에요. 데뷔 후 입상 성공한 대부분의 경주가 모두 선행으로 레이스를 이끌었을 때 거둔 성과였죠. 작년 5월 달에 1등급 승급 이후에 장거리 1,700m 딱 2번의 입상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 1등급 무대에서도 장거리 검증을 받은 말이에요. 자, 이번에 1코너에서 출발하는 1,400m 레이스입니다. 게이트도 2번입니다. 단독 선행이에요. 경주거리 1,400m. 요 2번 댄싱 퀸의 선행 1순위 충분히 기대가 되는 경주고요. 자, 3번 보물단지입니다. 작년도 4월에 1등급 승급전에서 바로 우승에 성공했던 말이죠. 당시 1,200거리였지만 이 한동안 1등급의 강한 상대와의 경주에서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난 12월에 장거리 1,610m 입상 이후에 뚜렷하게 1등급 무대에서도 중장거리 또한 꾸준한 경주 능력을 선보이고 있어요.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선두 선입 작전 혹은 참고 한발 투입, 유동적인 전개 대처 능력을 갖춘 자유전개마예요. 3번 보물단지. 자, 이번에 2번 댄싱퀸을 보내놓고 2선에서 전개를 1,400 레이스 유리하게 충분히 펼쳐낼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자, 5번 와신 상담은 작년 여름에는요. KCTV배 대상 경주와 정광학 폭 특별 경주를 연달아서 입상할 정도로 1등급 최강의 편성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한동안 운동기 질환과 파행으로 인해서 제 컨디션 아닌 상황의 졸전이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자, 최근 들어서 장거리 무대에서도 중장거리에서도 꾸준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마필 또한 밀어나가는 선두 가담 스피드를 충분히 갖춘 말이에요. 게이트는 5번이지만 충분히 내측 게이트 배정에 초반 전개 1400m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말이고 그동안 1등급 강자들과의 레이스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5번 와신상담 편성옥이 만나서 이번에 입상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말입니다. 네. 2번 댄싱퀸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 벌써 이제 6주 전입니다. 선행을 수월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선주로 해서 펜스 투입을 시도했습니다만은 뒤에 압박을 했던 마필들을 견디지 못하고 급격하게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 동영상 분석을 해봤을 때 불안합니다.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큼 이제 컨디션 회복을 했느냐고 관건이 될 텐데 이경국 위원은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주 육경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좀 MC께서 먼저 하고 있어요. 댄싱퀸이 가장 선행력이 좋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을 걸로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다만 댄싱퀸이 직전에 1400m에서의 아쉬운 지구력 걸음을 보인 이후에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3kg가 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댄싱퀸뿐만 아니라 유랑극단이나 이런 마필들이 앞선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순발력 보유 말하면 오히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장거리에서도 강한 마필들과의 접전을 통해서 걸음을 늘려온 전 게이트 주어진 1번 거가대로를 제주 육경주에 조금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마필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거가대로가 같이 뛰었던 마필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직전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성불신동, 진치, 신천돌체, 직직적에는 견인불발과 만리향 다들 최상위 등급에서 어떤 경주 편성에 나오든 많은 관심을 모으는 마필들이죠. 거가대로 또한 좋은 순발력을 가졌고 1번 게이트를 받았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왔다면 저는 강한 선두권 공략으로 충분히 입상 도전을 할 수 있는 관심 마필로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제 항상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자료는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레이스가 잘 풀렸느냐, 여력이 종반 끝걸음에 있었느냐, 그리고 졌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직전 경주만 놓고 동영상 분석을 하게 된다면 3번마 보물단지 그리고 5번마 와신상담 종반 투입력에서는 5번마 와신상담이 조금 더 여력을 남겼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전개상으로는 2번마 댄싱퀸이 선행을 수월하게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댄싱퀸이 컨디션만 회복을 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로 컨디션이 그렇게 제주 주로 컨디션을 봤을 때 무겁지는 않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2번마 댄싱퀸은 지금 현재 미리 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두에 두고 컨디션을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16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전개상의 변수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최근 경주에 왜 졸전을 펼쳤느냐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경주입니다. 혼전도가 좀 있다는 얘기죠. 이번 경주는 이경국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육경주입니다. 육경주에는 직전 1400m 경주죠. 우승 및 입상 상승세 마필인 6번 포스타나 10번 마야 컨트리 그리고 10번 은하 3두가 우승 도전에 일단 많은 관심을 모을 걸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드려야 될 마필은 6번 포스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 적극적인 말머리 속에 입상 접전을 펼쳤던 좋은 탄력 보유 마필이 되겠는데요. 아마 실수 없는 우승 승급을 위해서 이번 경주를 앞두고 국 3등급 마필인 천지거탑이나 국 6등급 마필인 레이디럭 이렇게 연속 병합을 좀 시행하면서 준비를 잘하는 모습인데요.
연속 병합 시 가장 앞선 걸음을 보일 정도로 상태가 좋은 마필이라면 가장 최선은 필연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언급드릴 마필은 게이트 저지 1번 더 스타즈입니다. 아마 가장 좀 부담 없는 편성을 만난 마필이 아닌가 싶어요. 직전에 동거리죠. 좋은 추임력 발휘하면서 3위를 기록했던 마필인데요. 직전 경기를 돌이켜보면 4코너 중반부터 빠르게 좀 채찍을 사용하는 적극적인 최선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직선 결승주로죠. 외측을 주행하면서 조금의 다소나마 거리 손실이 있었던 마필인데요. 우승 및 입상마와 접전을 펼쳤던 점을 감안한다면 더군다나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1번 게이트까지 들어왔다는 그런 변화된 여건을, 경주 여건을 바라볼 때 서력 충분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게 합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우승도전 세력으로 10번 마야컨트리나 9번 은하 이런 마필들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면 분명한데요. 결승선 260m 남겨놓고 직전에 진로가 조금은 원활치 않았던 마필이 마야컨트리예요. 직전과 같은 부름만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9번 은하도 직전 대비 좀 부담 중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증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하마, 강호아이언 이런 마필들과 마찬가지로 연속 병합을 하면서 준비를 잘했는데요. 직전 경주 통해서 근성이나 걸음이 늘어난 건 분명해요. 그런 점만 활용을 잘 한다면 상승 여세에 몰아서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 6번 포스타와 저는 1번 더스타즈 이쪽에 조금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6경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번 마 포스타와 1번 마 더스타즈 두 필에 조금 더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행은 12번 마 승리의 축제가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직전 경주에 압승을 거뒀는데 그 경주 거리가 1000m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주 거리가 1600m입니다. 500m, 600m 이렇게 늘어난 거리를 승리의 축제가 선행을 장악하고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될 텐데 민병철 의원은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경주 거리가 출발 후 직선관이 가장 긴 1600m로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중반 뚝심과 정말 근성을 갖춘 말에게 허용하는 거리로 보입니다. 6번 포스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전에 마지막에 한 발 올려붙이는 아주 우수한 결정력으로 1400m를 입상했는데요. 이 늘어난 1600m에서는 더욱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6번 포스타부터 말씀드려보겠고요. 7번 산타글로리아입니다. 그동안 강한 상대들과의 격전에서도 충분히 제 능력을 발휘했던 말이죠. 최근에 GC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오뚜거뚜기 유성 타이거에 이어서 3착을 했었고요. 이 말은요, 직전에 1600m 도전에 당시 외곽 게이트 배정을 받았는데 서승우 기수가 시종 초중반 무리하게 선두 2선 작전을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종 외곽 무리를 했고 직선에서 무너졌는데 직전처럼 초중반 무리한 전개만 펼치지 않는다라면은 초중반 충분한 힘안배 이후에 마지막에 올려붙일 여력이 충분합니다. 7번 산타글로리아 워낙에 기본기가 출중한 말이고요. 이번에 4월 13일 기준으로 혀 보정근 승인 장구를 신청했고요. 이 자갈바지 원활케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망사가면도 신청을 했는데요. 이 양털 코글레를 승인 장구 해지를 했습니다. 이제 주행 중 고개도 낮아진 가운데 이 7번 산타글로리아의 이번 경주 선전 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12번 승리의 축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이에요. 과연 1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데뷔전에서는 2선 따라가면서 외곽 빼내서 입상을 차지했고요. 직전에는 선행을 나서서 아주 여유 있게 11마신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최단거리 1000m였습니다만 이 주행 중에 주법이나 주행 자세를 보면요. 체격도 좋고요. 충분히 중거리까지 섭렵을 해낼 수 있는 말로 보여요. 이번에 훈련 시 5등급 마필인 끝판질주와 병합 시 어떠한 추진도 없이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최상의 탄력까지 보이고 있는 만큼 중거리 첫 도전 12번 승리의 축제의 선행 1순 기대치까지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12번 승리의 축제가 선행은 유력합니다. 선행은 유력한데 어디까지 버틸 것이냐. 견제가 전혀 없다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상황이 크고요. 제가 이제 조금 거슬리는 마필은 8번 마 위시 미럭입니다. 밀어주는 만큼은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은 같이 포스타하고 뛰었었습니다.
포스타는 밀어서 중속을 낼 때 같이 밀었을 때 중속은 위시미럭이 포스타보다 좋았습니다. 4코나 전까지는 위시미럭은 5선 전개를 했고 포스타는 7선 전개를 했는데 4코나 돌면서 A축으로 삐지는 과정에서 스퍼트 시점은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포스타가 주목을 받는 편성이라면 이번 경기에 8번마 위시미럭도 무시는 할 수 없다. 이 생각이 일단 들고요. 1번마 더스타즈하고 7번마 산타글로리아가 직전 경주에 역시 같이 뛰었습니다. 출발할 때 산타글로리아가 11번 게이트에서 약간 A측 사행하면서 더스타즈를 밀었죠. 더스타즈는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고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1번마 더스타즈 역시 7번마 산타글로리아와 그 객관적 전력 비교를 했을 때 결코 뒤지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마 위시미럭과 1번마 더스타즈 이 두 필까지는 관심권에 좀 둬야 되는 경주 편성이 아닌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경국 위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현되고 있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경국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4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기량차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혼전도가 상당히 높다. 이 중에서 이제 뭐 적중만 해준다면 투자 가치 면에서는 아주 매력 있는 경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7경주를 이번 주 금요 방송 추천 경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7경주를 선정하게 된 기본 포인트가 딱 그렇습니다. 뚜렷한 강자가 없는 혼전 편성으로 예상이 된다. 전체적으로 관심을 모을 마필들은 다수 좀 포진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경주 편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7경주에 제가 일단 뭐 설명을 드릴 관심 마필들을 열거해 보자면 1차적으로는 10번 강한 남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가 혼 4등급 경주인데요. 국사 등급 소속의 원정 출전 마필이죠. 직전 경주 1600m 순위권 성적을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적극적인 말머리 속에 결승 직선주로 해서 약간의 외측 사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좀 아쉬움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병합훈련 통해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거리 내린 1400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네츠게이트에 있는 이번 신나다르가 인기를 많이 모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아마 직전 경주에도 가장 많은 관심 인기 조합 속에서 아쉬움을 보였죠. 이번 경주 9고등급 초와 함께 병합을 하면서 준비를 좀 잘한 모습인데요. 네츠게이트 배정이라면 아마 전개이점을 살려서 충분히 적극적인 말머리를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 밖에 이제 최근에 끝걸음 변화 보이고 있는 8번 탐나 정벌이나 그 밖에 직전에 걸음을 변화 보이고 좀 아쉬움을 보였던 9번 최고의 순간 또 4번 기막힌 질주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인기를 좀 이렇게 나눠 가질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기본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혼전 편성이다. 저는 뭐 7경주에는 지금 열거드린 마필 중에 강하게 노림수로 가져가는 안정적인 중심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에도 재미있게 좀 봤던 마필인데요. 이번 7경주에는 저는 뭐 적중은 물론 이려니와 환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목표로 짭짤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선행마군이 결국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라면 추임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저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될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게 이 경주에서
그 입상을 자신할 만한 그런 능력 우위 마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중시의 환수인 만큼은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이경국 의원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기대를 하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팔 경주입니다. 1800m 혼합 3등급 핸디캡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최근 경주에 기복 없이 뛰어주는 마필도 있고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도 있고 전개가 유리한 마필도 있고 기량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떤 마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고 주목을 해야 될지 혼전도가 좀 있는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후 코너가 바로 나타나는 1800m 중거리 레이스입니다. 전개가 유리한 마필도 있고요. 최근에 이미 1800m 극복을 해낸 전력도 있죠. 하지만 항상 전개 미스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다시금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는 복병 전력에게도 눈길이 갑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 이후에 이제 선행마로 부각받고 있는 말이죠. 이번 생일 기쁨 직전에도 동거리 1800m를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도 내치 게이트 배정에 특출나게 여타의 빠른 말들이 없어요. 이번 요 생일 기쁨이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자, 3번 미라클 이지 데뷔 초에는 출발 후 순간 가속력이 부족해서 폼이 늦추입에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실전 거듭될수록 초반 중속이 향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내치 게이트 배정에 2번 요 생일 기쁨을 보내놓고 2선에서 전개를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8번 부활의 반석 역시 출발 이후에 미러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이고요. 데뷔 후 단계적 거리 늘려서 3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1800m 첫 도전인데 전개상으로 요 3번 미라클 이즈와 함께 2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말이죠. 자, 12번 스타워프 한동안 늦바락벽도 있었던 말인데 직전에 코너 무빙 전개로 레이스를 펼쳐봤죠. 아무래도 초반 전개에서는 요 12번 스타워프는 3선 이하 중후미에서 추격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번 생일 기쁨입니다. 이 출발 이후에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말이에요. 데뷔 초부터 그런 게 아니라 실전 치를수록 월등하게 스피드가 좋아진 말이고 이미 직전에 1800m를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역시 편하게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더욱더 좋은 능력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내치 게이트 배정의 요 2번 생일 기쁨은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유리하게 주도해 나갈 것이고요. 3번 미라클이지 올해 1월 경주부터 초중반 중속 스피드가 향상된 가운데 중반 직선에서의 위력적 한 발의 결정력도 계속해서 보강되면서 중거리 3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자, 직전에도요 3등급 승급전에 1800m 첫 도전이었죠. 당시에도요 이번 요 생일 기쁨이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는 그 선두 페이스 구도 속에 내측 3선에서 철저하게 힘 한 배 하면서 선두권 추격해 나갔고 종반 우수한 결정력 발휘 2차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요 3번 미라클이즈는 이미 현등급 중거리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완료된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생일 기쁨이 앞선에서 이끄는 페이스 구도 속에 요 1800m 도전 요 3번 미라클이즈 다시 한번 2선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8번 부활의 반석입니다. 작년 11월 데뷔전을 1400m를 출전했어요. 선두 외곽 선입전으로 기복이 출중한 모습, 첫 입상 이후 단계적 거리 늘려 1600m까지 3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 빠른 페이스 극복 가능한 선두 가담 스피드도 보유한 가운데 거구의 마필에 지속적으로 힘을 쓰는 전개에서도 무리 없이 제 능력을 발휘하는 말이 바로 8번 이 부활의 반석이에요. 자, 이번에는 정상 출전 주기예요. 병합 훈련 위주로 돌렸는데 상당히 컨디션까지 좋아진 모습 속에 8번 부활의 반석의 선전 기대치 가져볼 수 있고요. 자, 12번 스타워프입니다. 이 선두권 빠르고 강한 편성에서 고전했습니다만 언제라도 직선에서 한 발 올려붙일 걸음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직전에는요 3코너 부분부터 적극적인 선입전, 일명 무빙 전개까지 펼치면서 이 종반까지 제법 끈끈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쿠야스 기수입니다. 3, 4코너에서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 타이밍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선입권 최적의 전개로 다시 한번 중거리 연투 기대치가 있는 3번 미라클 이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아무래도 내측 단독 선행 2점, 2번 생일 기쁨의 선행 1승 기대치. 자, 8번 부활의 반석.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섭니다만 전 구간 힘으로 몰아붙이는 선두 선입전이 이번에도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번 부활의 반석이고요.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가져가는 12번 스타워프. 마지막 한 발 역습이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뚜렷한 상승세 다시 한번 동거리 2선 최적의 레이스를 펼쳐낼 3번 미라클이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8경주였습니다. 네. 선행을 어느 마필이 장악하느냐. 2번마 생일 기쁨이 직전 경주의 게이트가 2번이었습니다. 이 마필은 뭐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고 통통 튀고 이런 느낌을 주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행을 장악한 후에 보여준 능력은 상당히 기대보다 능력을 높게 상향평가하게 했던 경주였는데요.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보다 이제 3kg가 늘었다. 요게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선행은 2번마 생일 기쁨이 장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편성이거든요. 이경국 의원은 어느 마필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지 설명을 직접 듣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직전에 동거리를 우승 및 입상고든 2번 생일 기쁨과 3번 미라클 이지, 그 밖에 순위권 성적을 기록한 바 있는 12번 스타워프와 9번 톱스프링, 7번 매직 앱테니아까지. 저 또한 전개를 그리면서 앞선 게이트가 열리면 2번 생일 기쁨, 그 다음에 부활의 반석, 매직 앱테니아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 전개를 하는 가운데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 미라클 이지는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저 또한 미라클 이지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현 등급 승급 후에 매 경주 공교롭게도 200m씩 거리를 늘려서 출전했는데요. 경주가 거듭될수록 줄지 않는 좋은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필의 능력은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타 마필들은 전체적으로 임병철 의원이 전개도와 함께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오히려 언급해 주시지 않은 마필 중에 제가 전개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복병권 세력이 한두 있는데요. 그 마필이 7번 매직 앱테니아입니다. 매직 앱테니아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도 누차 설명을 드린 것처럼 생일 기쁨이나 부활의 반석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장악하고 간다 할지라도 충분히 따라가는 좋은 지구력 신장세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까지 보여줬던 최근의 부진 걸음을 확연히 탈피하는 직전의 지구력 신장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1800m에서 선전을 기대해봐도 좋은 관심 마필이 7번 매직 앱테니아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네, 7번마 매직 앱테니아까지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선두권 A곽 전개하고 결국 뒷심 부족을 좀 보였던 마필인데 중속이 좋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자리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죠. 7번마 매직 앱테니아. 12번은 스타워프. 요 마필이 이제 가장 저는 문제 마필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경주에 보면 오카베 기수, 제가 4경주에 라온 벤트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아주 화이팅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이 스타워프도 지난 경주에 보여준 화이팅, 오카베 기수만이 보여주는 최근에 좀 귀감이 되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쿠야스 기수도 오카베 기수처럼 그렇게 화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게이트 2점이 있는 2번마 생일 기쁨이 어쨌든 선행을 장악했을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 부분에서 선입으로도 이미 입상을 일궈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 9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800m 2등급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출주도 수는 단촐합니다. 그런데 7마리 경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과정이 조금만 삐끗하면 결과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경주 선두권에 과연 어느 마필이 나갈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마 디퍼런트 디멘션이 선행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요. 저는 2번마 성산패총이나 4번마 배다리 대부도 초속 중속에서 1번마 디퍼런트 디멘션보다는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의 선두권은 치고받고 할 수 있는 레이스가 될 것이다. 그러면 7마리 경주에서 추임력이 좋은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텐데 그 마필 중에서 노릴 마필은 6번마 와일드 버닝으로 봅니다. 6번마 와일드 버닝은 서인섭 기수가 입상을 하고도 정지를 받을 만큼 어쨌든 마필의 기본기 면에서는 능력평가를 이미 검증받은 마필인데요. 지난번에는 서둘러서 격차를 4코너 전에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인코스는 자리가 없고 시종 애곽전개로 거리 손해를 그만큼 봤습니다. 결국 스퍼트 타이밍은 서둘렀지만 거리 손해 본 만큼 졌다. 작전에 역시 실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본기 면에서 앞서 있는 6번마 와일드 버닝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선입권에서는 7번마 고스트 블론드가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에 7번 게이트로 밀려서 외곽 전개를 한다면 거리 손해를 좀 볼 수는 있지만 경쟁력은 충분하다. 왜? 7번마 고스트 블론드보다 빠른 마필들이 인코스에서 줄서기로 좋은 자리를 선점했을 때 고스트 블론드도 사실 줄서기로 7마리가 단촐하게 섰을 때는 외곽 전개라는 부분이 그게 거리 손해를 볼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6번마 와일드 버닝과 7번마 고스트 블론드 두 필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5번마 영천 에이스. 요 마필은 직선주로에서는 약간 기대는 맛은 있었습니다만 기본기는 충분히 있는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보기 때문에 5번마 영천 에이스까지는 관심권에 두고 있는 경주입니다. 6번, 7번, 5번 세 필 안에서 주력 선택을 하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준비한 경주 10경주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200m입니다)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어느 마필이 장악을 하고 수월하게 레이스를 펼친다면 충분히 버티기 가능한 경주거리가 되겠죠. 전개상 유리한 마필, 객관적 전력에서 앞서는 마필, 어떤 마필을 주목해야 할지 이경국 위원께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10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내측 게이트에 있는 2번 글로리 데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리 데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글로리 데이지는 직전에 작년 8월이죠. 이후에 장기 휴양 공백전을 혼 4등급에 원정 출전을 해서 단거리에서 좋은 탄력 발휘로 입상을 거둔 마필입니다. 직전에 단거리 게이트가 11번이었어요. 그런 게이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음 신장세라면 이번 경주는 더군다나 정상 출전 주기까지 맞았고 원래 소속 등급으로 돌아왔다면 글로리 데이지는 한층 나은 능력 발휘로 우승 도전까지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에서 앞선가는 능력 마필들이 몇 또 눈에 띄는데요. 일단 동반 입상을 노릴 수 있는 제 관심 마필은 3번 누리불패가 되겠습니다. 누리불패 같은 경우 직전에 많은 관심 속에서 결과물은 좀 아쉬웠어요. 입상을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번 경주 앞두고 왜 4등급 마필 중에 그래도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코틴 피깅굿이죠. 병합할 때 보면 앞선 걸음을 보일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또 더군다나 누리불패는 직전은 좀 많은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이미 직전에선 동거리에 검증이 이루어진 마필입니다. 이번에 서력 입상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게이트가 열리면 가장 선행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마필은 1번 게이트 받은 폭풍신화가 될 겁니다. 도주형 순발 강점을 보유한 마필이기 때문에 워낙 뭐 게이트가 열리면 거의 총알에 가까운 좋은 모습을 보이지요. 아마 전체적으로 좀 버티기 도전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구력이 검증이 안 됐다는 점은 조금은 좀 너무 걸고 넘어가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봐요. 상위 등급 마필인 국 3등급 끝판여왕과 좀 병합을 하면서 근성 보강은 주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그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느냐가 관건인 마필이 9번 우승번쩍이 되겠는데요. 우승번쩍이 어떤 입상을 이뤄내려면 단거리 경주인 만큼 얼마나 선두마와 가시권 범인의 전개를 펼치느냐가 우승번쩍에게는 뭐 입상도전이라는 기회가 찾아오는 어떤 관건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글로리 데이즈는 정상 출전 주기 맞은 직전의 입상 상승세에 좋은 탄력 보유 마필입니다. 이번에 연투 이상의 저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마필이다 이렇게 강조드려 봅니다. 네, 2번 막 글로리 데이즈 가장 높은 점수를 줬어요. 지난번에는 휴양 공백을 거치고도 입상을 이뤄냈고 11번 게이트에서 2번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호조건으로 보여지죠. 비슷한 경주로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민병철 위원께는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거리 레이스이다 보니까 이제 선행마에 좀 눈길이 가는데요. 저는 2두의 선행마 정도만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1번 폭풍신화는 최근에 두 차례 경주 편하게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이었죠. 특히나 직전에는 시종 외곽에서 선두권 경합으로 멀어졌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의 단독 선행이라면은 1200m 레이스는 가능해 보이고요. 자, 4번 원일 루키가 병력 공백 이후에 체중 많이 불어난 가운데 지난 2월 12일 경주 선두 선입전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공백 적응한 말이죠. 헌데 직전에는요 초반 빠른 페이스에 좀 더 적극성이 결여된 가운데 중위권 전개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도요. 이 4번 원일 루키도 과거 선행 1순으로 레이스를 단거리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인데 자, 이번에 서승훈 기수로 기수가 교체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초반 전개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전개 주도 레이스를 끌어내는 서승훈 기수의 이 4번 원일 루키라면은 뭐 기습적인 선행이나 혹은 1번 폭풍신화와 함께 선두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기에 충분히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다. 자, 4번 원일 루키까지 거론드려 봅니다. 네, 상당히 전개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폭풍신화, 지난번에 토함산, 금포미르, 경합거리가 상당히 길었다. 그리고서는 결국 버텨내지 못하고 급격하게 무뎌지는 걸음을 보였는데 선행이 수월하냐 아니냐, 압박이 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1번마 폭풍신화는 입상 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상은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장담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도 2번마 글로리 데이즈나 3번마 누리불패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경주까지 모두 풀어드렸고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화면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마지막 경주에는 촉박한 느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전달해 드릴 표현들은 거의 전달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iliving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저희 방송을 무료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미리 언급을 드리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멘트를 드립니다. 저희는 토요 경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